HKU 2025 지속 가능성 포럼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분석들을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이 우리 경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단 한 번의 강력한 폭풍이 한 나라가 25년 동안 이룩한 경제 성장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겁주려는 말이 아니라요. 기후재난이 가진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괴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이고, 또 우리가 오늘 마주할 현실의 무게를 알려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은요, 자그마치 50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미래에 이룰 것이다 라는 예측치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치른 비용, 그러니까 이미 우리 모두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이라는 거죠. 자, 그럼이 이 어마어마한 피해액이 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솔로몬 샹 교수의 연구를 따라가 보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그의 연구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코앞에 닥친 경제적 비상사태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샹 교수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미래의 기후변화를 피부로 확 와닿게 해주는 비유예요. 지구가 계속 더워지면요, 미래의 중국은 지금의 멕시코 같은 기후가 되고 인도네시아는 지금의 수단처럼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미래의 수단은요? 거기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그런 기후를 맞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날씨가 좀 바뀐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죠. 보통 재난이 닥치고 나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강하게 성장한다는 창조적 파괴 이론도 있고, 결국에는 원래 가던 길로 돌아온다는 추세로의 회복 같은 이론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샹 교수가 전 세계 수천 개의 폭풍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바로 회복 불가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뼈아픈 현실인지 샹 교수의 이 한마디가 정말 제대로 보여줍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덮쳤을 때 그 지역은 25년 동안 쌓아올린 경제 성장이 그냥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거죠. 사실 핵무기 같은 걸 제외하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더 가슴 아픈 건 이게 엄청나게 불공평하다는 점이에요. 이미 날씨가 덥고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가장 심하게, 가장 먼저 받게 된다는 거죠. 부자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전 세계의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대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세기 말까지 전 세계 평균 GDP가 무려 25%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마주한 위협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암울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 바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놀라운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은 바로 우리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나옵니다. 중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2만 5천 개가 넘는 공장의 오염물질 파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거예요. 그러다 어떤 기업이 법을 어기는 걸 발견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소셜미디어에다가 바로 공개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렇게 시민들의 감시를 받은 기업들의 오염 배출 위반이 무려 60% 이상 줄었습니다. 기술과 시민의 힘이 합쳐지면 얼마나 강력한 규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죠. 시민들이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이번엔 위에서, 그러니까 거대한 돈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시장의 심장부에서 수조 달러의 투자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매도 특 애널리스트들입니다. 그럼 이 애널리스트들은 도대체 뭘 보고 움직일까요?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일까요? 아니면 회사의 수익 같은 실질적인 가치일까요?
로니 말레 교수의 연구를 보면 답이 명확해져요. 이들은 착한 일을 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 일이 회사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해서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그들의 본업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애널리스트들이 기후변화를 그냥 저거 관리해야 할 리스크네 정도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녹색 전환을 단순히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즈니스 기회 중 하나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또 가장 논란이 많은 도구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에너지를 잡아먹는 괴물일까요? 일단 긍정적인 쪽부터 볼까요? UNDP의 제임스 조지 같은 분들은 AI가 엄청난 기회라고 말합니다. AI를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더 정확하게 기후를 예측하고 또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식으로 인류의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AI의 이런 밝은 미래 이면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AI를 개발하고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 이 기술을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 사이의 격차, 즉 AI 격차가 더 벌어져서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의 크기를 실감했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앞에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기후변화가 막연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지갑을 위협하는 경제 문제라는 걸 확인했죠. 하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시민들의 감시가 기업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봤고 거대한 금융시장이 이제 지속 가능성을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라는 강력하지만 잘 다뤄야 하는 양날의 검까지 살펴봤습니다. 창 교수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과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파멸로 가는 미래와 희망의 미래, 두 갈래 길을 모두 본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일 겁니다.